자, 오늘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에 대한 강의인데, 이 첫 단원, 1단원 화학 단원의 마지막 단원이고, 아마 오늘 요 9번째 강의까지 들으면 5월 초에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짧게 짧게 올리는 거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 시간 2강부터는, 두 번째 장부터는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은, 마지막 단원은 페이지 수로 치면 4페이지 정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배울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원리만 그냥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에너지를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물질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가 뜨거웠다는 소리랑 같은 거야. 에너지가 많은 물질은 뜨거워.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별로 없는 물질,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는 물질은 온도가 차가워. 이거를 기본으로 갖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방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네모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어. 화학 반응이라는 건 되게 많이 있겠지. 어떤 물질을 불질르는 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소랑 산소가 합체해가지고 물을 만드는 것도 화학 반응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결합을 하거나 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불에 타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반응을 하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화학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그 반대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건데,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인다는 거잖아. 에너지를 빨아들이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놈 자체는 에너지를 빨아들였으니까 에너지가 많아져서 온도가 높아지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이 네모칸에 있는 화학 반응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였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갔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추위를 느끼게 될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고, 흡수당했으니까 줄어들겠지.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추워진다. 요걸 알면 되고, 또 어떤 반응이 에너지를 방출해. 불질렀다거나 뭐랑 결합을 했다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야.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네모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주변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잖아. 그럼 이 네모칸 자체는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 네모칸은 차가워질 거야. 대신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이 네모칸이 방출한 에너지를 받았잖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 네모칸이 방출한 에너지를 받았잖아. 그럼 주변의 온도는 에너지가 많아졌으니까 높아져서 더워지게 되는 거지. 에너지를 얻었으니 주변의 에너지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개를 배우는 단어인데, 이거에 대한 예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얼음물에다 소금 붓는, 가운데 있는 그림 있지? 요게 왜 대표적이냐면, 내가 이거 방학 숙제로 냈었거든. 처음에 계약 연기됐을 때 요거 집에서 해보라고, 얼음물에다 소금 넣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얼려보라고 이런 방학 숙제를 한번 냈을 거야. 얼음에다가 소금을 딱 끼얹으면은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들이거든. 쫙쫙 빨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스크림을 껴놨다, 주스를 껴놨다. 그럼 주스가 이 얼음한테 에너지를 뺏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여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차갑게, 거기에 꽂아놓은 아이스크림을 얼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거 말고도 여기 옆에 예시가 있어.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이라는 걸 합쳐도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대.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삼각 플라스크지, 이 유리병 안에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을 섞은 다음에 그 플라스크를 한번 잡아봐.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이 주변에 있는 열을 빨아들이니까 내 손은 굉장히 시원해지게 되겠지. 그래서 요런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을 섞어가지고 냉각 팩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팩을 잡고 있으면 저 두 놈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내 손이 시원해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이라는 게 이거 2학년 때 배웠는데, 물이라는 재료랑 이산화탄소라는 재료 합쳐가지고 포도당도 만들고 산소도 만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빛 에너지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바는
맨 처음에 맨 왼쪽에 보면 나무가 불탈 때 연소한다는 게 불타는 거야. 불탈 때 주변으로 막 뜨겁게 열 막 내뿜잖아. 불타고 있으면 주변이 뜨겁잖아.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을 해서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가 뜨거움을 느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뭐 산화칼슘에다가 물 넣는 거 있지? 산화칼슘이라는 거에다 물 넣으면 열 에너지를 방출한대.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이용하면 뭐 손난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뭐 염산하고 수산나트륨 섞어가지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것도 저렇게 반응을 시킨 다음에 저 플라스크를 잡고 있으면 내 손이 뜨끈뜨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예시가 교과서에 보면 많아. 근데 이 예시를 하나하나 외운다는 게 뭐 그렇게 썩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고, 나중에 혹시 중요하게 뭐 문제를 낸다거나 내가 언급할 게 있으면 계약하고 나서 그것만 다시 언급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막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집 풀다가 막 이런 거 나와도 이거 외워야 되나?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알려주는 것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이걸 외우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하여튼 이번 단어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예시들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것만 중요한 것 같아.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온도가 뜨겁다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갖고 있다는 건 온도가 낮다는 거. 그래서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는 반응을 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은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그 물질은 에너지가 줄어들 거고 차가워질 거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걔가 방출한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따뜻해질 거다. 반대로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했어. 어떤 물질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겠지. 왜? 빨아먹었으니까. 그 물질 자체는 뜨거워지겠지만 주변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에너지가 빨려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온도가 차가워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뭐 요 단원까지가 끝이니까 이만큼만 하고, 남은 시간은 교과서에 있는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를 뭐 마저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교과서 문제 풀이나 답 알려주는 거는 계약하고 나서 복습하면서 한꺼번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